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 중독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요, 제가 어느덧 마포구에서 배달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차가 됐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마포구가 서울에서 콜량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3개월 동안 배달을 하면서 이 마포구에서 배달하면서 느꼈던 점들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배민이랑 쿠팡이 배달 단가를 서로 많이 좀 내렸잖아요. 그래서 배달 단가가 내려간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한동안 영상 촬영을 쉬면서 멤버십도 좀 같이 내렸는데, 멤버십 환불에 관한 내용이랑 영상 촬영을 쉬면서 그동안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지 좀 짤막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도 영상 마지막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배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구. 자, 지금 막 콜이 잡혔고요. 맘스터치 공덕점 콜이네요. 일단 이거 수락하고 배달하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쿠팡 9S 사요. 네, 수고하세요. 자, 맘스터치 픽업 완료했고요. 그러면 이동하면서 한번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게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유턴했어야 됐는데 바로 끌바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 댓글들을 좀 몇 개를 보니까요, 마포구랑 강남이랑 뭐 차이가 얼마나 나냐, 마포구가 콜량이 많냐, 뭐 이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마포구에서 배달하는 거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배달을 몇 개월 동안 하면서도 느낀 부분인데, 일단 정말 콜이 많습니다. 여기 콜사가 거의 나지 않는 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심지어 아침에도 콜이 많고, 특히나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점심 피크 시간 되면 손가락 빨고 있는 곳이 좀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거의 뭐 강남 제외하면은 점심 피크 콜이 많은 곳이 저는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마포구 점심 콜량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한 번도 불만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배달하면서. 특히나 점심 피크 끝나면은 콜량이 확 줄어들잖아요. 다른 데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 다들 느끼시겠지만, 마포구는 그 이후의 시간에도 콜이 정말 끊이지가 않습니다. 전 굳이 강남 가서 배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정말 만족스럽게 배달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예전에 배달했던 데가 관악구였잖아요. 근데 확실히 관악구랑 비교하면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로 낮 시간 콜량이 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싸, 바로 문 열렸네. 또 디콜로 잡혔네요. 디콜은 원효로 1동 가는 콜이에요. 이거 수락하도록 하고요. 3층이라서 그냥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픽업지는 두 번 먹는 명인 김치찜이라는 상점이네요. 조리시간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마포구에 대해서 정말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그거일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되냐, 확실히 돈은 되냐, 이런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진짜 이번 직접 와서 한번 배달해보세요. 해보시면 배달 중독증이 왜 관악구에서 여기로 이사를 했는지 알겠다 라는 거를 하루 만에 체감하실 겁니다. 진짜 하루 만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단점을 상회할 정도의 콜량, 그 단점을 상회할 정도의 콜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신이 하고 있는 배달 지역이 콜이 적어서 다른 데서 배달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진짜 마포구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진짜 추천해요. 제 빈말이 아니고 진짜 추천합니다. 자, 이번 픽업지 두 번 먹는 명인 김치찜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플상에는 조리 완료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오셨다고 하네요.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첫 번째 픽업지 음식 픽업했고요. 다음 픽업지는 화원 기사식당인데 조리가 완료됐으니까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강남이 마포구보다 더 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탑은 강남 아니냐, 강남 가서 배달하는 게 낫지 왜 굳이 마포구에서 배달을 하라고 추천을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마포구보다는 강남이 더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강남이 훨씬 더 돈 벌기에는 좋은 조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랑 강남이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저는 강남에서 배달하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철룡이 아파트가 너무 많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녁 피크 시간에 제 기준에서는 너무 갓길 주행, 차간 주행 이런 걸 강요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돈을 괜찮게 벌 수 있는 곳 어디 없나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여기 마포구가 딱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강남보다는 마포구가 더 잘 맞기 때문에 저는 마포구도 충분히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마포구가 홀량이 많아요. 진짜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7T 수고하세요. 오늘은 좀 얘기할 주제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에는 브이로그 촬영하면서 마포구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달을 해야 되는지 노하우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영상에서 힘낼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바로도 디콜 붙었는데요. 이번에는 이태원으로 가는 콜이네요. 이태원에 지금 가면 디콜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차도 좀 막히니까 이번엔 거절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최근 단가 칼질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단가가 칼질된 지 좀 시간이 좀 지났죠. 한 달 좀 넘게 지난 것 같은데, 배민이랑 쿠팡이랑 둘 다 단가가 이번에 내려갔잖아요. 배민이 먼저 단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쿠팡 이츠가 뒤따라서 단가를 내렸는데, 제가 배민은 사실 잘 안 타가지고 배민에 대해서는 딱히 하고 싶은 말은 없고, 제가 쿠팡 이츠 플러스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이츠 플러스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마포중앙 같은 경우에는요, 칼질 전 배달 단가가 얼마였었냐면 논피크가 3,800원인가 그 정도 줬던 것 같고, 단건 배달 기준으로요. 멀티 배달이 2,850원인가 그 정도 줬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점심 피크랑 저녁 피크랑 좀 금액이 다르기는 한데, 뭐 평균적으로 한 4,900원 이렇게 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피크는 5,000원 넘게 줬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피크 시간 멀티 배달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저녁 피크 같은 경우에는 4,250원인가 그 정도 줬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단가가 칼질되면서 아침 논피크랑 오후 논피크 단가가 좀 많이 깎였죠. 특히나 아침 논피크 시간 단가가 진짜 많이 깎였는데 평일 3,400원인가? 그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칼질 전에는 4,000원인가 줬어요. 일단 아침 논피크 시간이 진짜 체감이 많이 될 정도로 단가 칼질이 많이 당해가지고, 오후 논피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3,700원인가 줬었는데 지금은 3,500원인가? 뭐 그 정도 줍니다. 그리고 밤 논피크 같은 경우에도 3,800원인가 줬었는데 지금은 3,600원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점심 피크가 진짜 타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점심 피크 단건 배달 가격이 3,9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멀티 배달 같은 경우에는 3,600원 주는데, 이게 단건 배달이랑 멀티 배달이랑 원래 피크 시간에 1,000원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 단가 칼질을 하고 나서는 멀티 배달이랑 단건 배달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단건 배달을 가면은 진짜 손해가 크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건 배달을 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멀티 배달 위주로 배달을 가야만 좀 손해가 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 피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은데, 평일 기준으로 저녁 피크 단건 배달이 4,750원 주고 멀티 배달은 4,125원 주더라고요. 칼질 전이랑 비교해서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단가 칼질이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쿠팡이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단가가 있고 프로모션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유동성 할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최대치로 주고 있는데 이걸 언제 또 유동적으로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뭐랄까 냄비에다가 개구리 넣어놓고 서서히 데워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죽이는 거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단가를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배달을 하면서도 지금 단가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전이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인 체감으로는 그렇게 엄청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주급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 한 제가 400콜 정도 뛴다는 가정을 한다면 대략 한 10만원 이상은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게 또 연 단위로 하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플랫폼에서는 지금 무료 배달을 시행하고부터 어떻게든 단가를 좀 낮추려고 온갖 개수작을 다 부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계속 배달 단가를 내리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일단 플랫폼이 지금 무료 배달을 시행하고부터 어떻게 해서든 재정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식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이제 외식을 해도 되는 거고 밖에서 사 먹으면 배달료라는 게 안 드니까 더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배달을 시켜 먹으면은 배달료가 드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라는 생각 때문에 배달 음식을 잘 안 시켜 먹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 인식을 바꾸려고 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바깥에서 사 먹으나 집에서 배달 시켜 먹으나 동일한 가격이면 줄어든 배달 수요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플랫폼에서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플랫폼이 떠안아야 되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해낸 게 배달기사 단가도 낮추고 그리고 배달료를 지금은 음식점에다가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뭐 배달료가 안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츠로 배달 자주 시켜 먹는데 확실히 배달료가 안 드니까 좀 배달 어플을 자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차피 바깥에서 사 먹으나 집에서 배달 시켜 먹으나 뭐 그게 그건데 굳이 멀리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 확실히 이게 주문량은 진짜 많이 늘기는 늘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주문량이 느는 거는 좋은데 왜 그 부담을 배달기사랑 음식 점주들한테 부담을 시키냐, 니들이 좀 부담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녕하세요. 아직 안 나왔네. 음식이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는 동안 좀 더 떠들어 볼게요. 사실 그리고 이게 배달 단가가 떨어지는 큰 단점이 있다고 해도 사실 주문량이 떨어져가지고 길거리에서 손가락 빨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배달 단가 떨어지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코로나는 종식이 됐고 배달 단가 떨어지는 거 사실 뭐 기정사실인 부분이었는데 이게 뭐 누구는 수익 인증을 많이 해서 그 배달기사가 많이 늘어나서 뭐 단가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단순한 1차원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코로나 종식이라는 이 부분이 정말 크고 그리고 무료 배달을 시행함으로써 배달 주문량은 늘었지만 결국 그 부담을 플랫폼이 전부 다 떠안게 되면은 사실 플랫폼이 유지가 될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단가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 저도 바라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주문량이 늘어나는 장점을 가져오려면 단가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네, 그냥 양보하는 차원으로 그냥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번에 배달 단가가 떨어지면서 떠나신 배달 기사님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뭐 자기 갈 길 가신 거고 오히려 남은 분들에게는 떠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더 씁쓸하지만 더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업종이잖아요. 네,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네, 수고하세요. 그래서 배달 단가 하락에 대한 제 생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다가 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백구동 어딨어? 얼라리요? 활동은 있는데 백구동이 안 보이네. 아, 여기 있구나. 자, 교촌 치킨. 네, 맞아요. 1003호. 1003호 3호.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 쉬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멤버십으로 돈 받아 먹어놓고 먹튀한 거 아니냐, 조회수 안 나와가지고 돈 안 되니까 유튜브 접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쿠팡 KBB요. 파란색만. 일단 멤버십 먹튀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영상 복귀한 것만 봐도 당연히 멤버십 먹튀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멤버십 가입하셨던 분들한테 전액 환불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에다가도 저번에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채널 방향성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영상을 좀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뭐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줄 그런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를 만들 만큼 뭐 능력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괜히 멤버십을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다는 게 좀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을 아예 내려버렸고, 예전에 멤버십 가입하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가입하셨던 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제 메일을 통해서 환불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전에 환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환불 받으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환불 신청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그냥 닫아두고 영상만 업로드하면서 한동안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저의 경솔한 생각으로 제가 멤버십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눈살을 찌푸려졌던 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앞으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튜브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뭐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아직도 새살문 물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쿠팡 TXZ요. 네, 수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 쉬는 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딱히 뭐 한 거는 없고 그냥 평소처럼 배달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걱정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냥 별일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자, 오랜만에 영상 촬영해가지고 좀 횡설수설했는데요. 앞으로는 브이로그 영상 찍으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좀 소식 알릴 수 있도록 자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라이브 방송으로 좀 참신한 컨텐츠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음에 영상에서 한번 언급하도록 할 테니까요. 제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디오스.